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희은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남겨보실 수 있고요. 서울 전화 02-6676-0321번, 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보시고 해결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이동주 대표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 이 노력과 용기가 있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 목표와 방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나의 목적에 맞추려면 목표와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향성에 맞춰서 목표에 여러분들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이동주 대표님이 안내를 해주실 거니까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보시고요. 또 신중한 결정에 앞서서 전화를 통해서도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지만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보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어떻게 접속해 보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이지은 캐스터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방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에 SNS 메신저 들어가신 뒤에 대화 목록 클릭하시면 오른편 하단에 플러스 표시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 클릭하시고 오픈 채팅 메뉴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경TV 부동산 재테크 검색하시면 전문가분들 채팅방 나오는데요. 오늘 방송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방 찾아서 들어오신 뒤 고민되는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부동산 물건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준비한 물건, 광진구 능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군자역 도보 5분 거리에 동부 간선도로 지하와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광진구 능동의 다세대 주택 자세한 물건 정보는 잠시 후에 부동산 정보통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물건 정보도 확인해 보시고요. 02-6676-0321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출발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우리 이동주 대표와 함께 풀어보실 수 있는 번호 02-6676-0321번이고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지금 마포구 도화동에 네. 우성 아파트 45평형이랑요. 네. 그리고 물레동에 물레 힐스테이트 45평형을 두 네. 개를 네. 매수랑 그리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거주랑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어떤 게 좋을지 매수 시점이랑 네. 혹은 또 그 이외에 다른 좋은 곳이 있는지 추천받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일단 보고 계신 곳이 도화 우성과 물레 힐스테이트인데 똑같이 45평형대를 보고 계시고요. 둘 중에 어디를 매수하면 좋을런지 매수 타이밍과 함께 짚어드리고요. 둘 다 좀 아니다 싶으면 다른 곳 대표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 좀 짚어드리고자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실거주 목적인 거죠, 그러면? 네네. 네, 실거주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나은 게 어떤 건지 그게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아파트 단지가 지역적인 특색도 다르고 단지의 특성도 조금 달라서 예, 예. 개인의 성향도 조금 이게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예. 출퇴근
틈이 좀 지하철을 이용하기 쉽게 공항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공항으로 출퇴근하세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 더 판단이 조금 더 쉽게 설 것 같고요. 물론 물레동도 좋고 물레동 아파트가 조금 더 새 아파트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일단 이 특성을 지역적인 특성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비교 검토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자, 물레동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사실 이 지역 내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아파트예요, 그죠? 예. 입주한 지 10년이 조금 넘기는 했지만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물레역도 있고 또 영등포의 뭐 풍부한 상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나쁘지 않은 위치기는 한데 일단은 그 비교 대상 자체가 어디 거랑 지금 비교를 하신 거냐면 도화동 우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도화동 우성이면은 이게 마포역 쪽에 있는 거죠, 그죠? 예. 마포역 쪽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이 마포역이라면 그럼 어디에 일단은 도심이잖아요, 그죠? 도심권이란 말이에요. 도심권이면서 오히려 공항철도 이용하기에는 공동역 이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물론 5호선을 이용하면은 2호선을 타서 5호선을 갈아타서 환승을 하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항 간 접근성도 훨씬 좋고 도심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 개의 내가 무엇을 살까 단지를 비교할 때는 첫 번째 개인적인 성향이 아무래도 단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단지를 먼저 비교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최종적으로 어디를 그럼 결정한 건지를 볼 때는 우리가 지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냥 실거주만 생각할 때는 단지만 그냥 비교하면 돼요. 이 단지가 더 좋다, 이 단지가 더 좋다. 왜? 내가 실거주할 때 주변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더 새 거다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때는 상관없는데 분명히 실거주 플러스 약간의 투자 목적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더 올랐으면 하는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론 물레동이 영등포권에 있기 때문에 3도심이 하나는 맞지만은 현재 이게 3도심의 위상을 갖추는 곳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이지 지금 이 마포역세권이나 공동역세권처럼 도심에 붙어있는 사실상 도심지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역적인 이미지는 어디가 더 큰 거냐면 당연히 그 물레동과 도화동을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는 도화동과 딱 비교를 해놓고 도화동 쪽이 지역적인 이미지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앞서는 거는 단지가 조금 더 힐스테이트가 조금 새 거다. 이것만 갖고 있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도화우성 있잖아요. 이 도화우성이 이게 재건축은 안 돼요. 이 아파트 재건축을 왜 안 되냐면 힘들어요. 사실상. 왜냐면 용적률이 거의 한 240% 정도 될 거예요. 230%인가 그래요, 이게. 용적률이 높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지을 세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는 가능하냐면 리모델링은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도심권에서 부족한 게 뭐예요? 새 아파트잖아요. 그죠? 도심권에서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새 아파트의 가격이 상당히 강세인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말고는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 리모델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재건축은 규제, 재개발도 구역 지정된 외에는 추가 지정 별로 안 하겠다라고 그랬고 그러면 새 아파트 공급에서 하나의 방법을 차지하는 리모델링이 새 아파트 공급의 대안.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개발 호재까지 지니고 있다. 지역적인 특성 좋고 자체 개발 호재, 도화동, 우성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둘 중에 어느 길로 가야 돼? 이런 고민 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한 군데에 손을 딱 들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고민 해결해 보시고요. 전화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저는 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와 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네. 초소형 아파트를 제가 조금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매수를 투자 목적으로 네.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매수 시점이 궁금하고 네. 어느 쪽을 투자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성동의 힐스테이트냐 잠실의 리센츠냐 둘 중에 투자 목적으로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길을 잡아주실지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내일 네. 그 세미나에 참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셔요? 네, 그럼 혹시나 네. 부족한 얘기는 그때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네. 자, 삼성동 힐스테이트가 지금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요. 2차요? 1차. 1차의 그 작은 면적? 네,
그리고 저 리센치의 또 그 작은 면적, 네. 예, 그 초소형 아파트를 지금 보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바로 제가 지역 분석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지역적으로는 두 곳 다 뭐 누가 좋다 나쁘다 따지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그죠? 아, 예.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아. 그리고 지금 대상이 뭐냐면 강남에 역세권에 네. 요즘 희소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는 초소형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강남을 전체적으로 다 해집고 뒤졌을 때 비교적 새 아파트에 해당되면서 초소형 아파트로 공급된 거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렇구나. 이 두 단지가 초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극히 보기 드문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지가 희소 가치를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사실은 이 초소형 아파트 자체가 희소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두 곳 중에서 누가 더 좋아요라고 이 아파트, 이 초소형 아파트 자체만 놓고 봐서는 누가 좋다라고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워요. 네. 둘 다 좋아요. 네. 근데 우리가 단지 하나 조금만 비교해 볼 거는 지역적으로 그러면 누가 조금 우세할 거냐. 과연 강남의 중심지냐 아니면 네. 잠실의 중심지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우리가 특색 있는 거, 가장 특색 있는 걸 한번 딱 떠올려 보자고요. 이 지금 힐스테이트와 리센치의 사이에 뭐가 존재해요, 지금? 이 지역 내에서 가장 큰 호재. 한전부지 예, 개발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죠? 네네. 한전부지가 개발하면 한전부지 자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강남 쪽. 강남 쪽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네. 그 접근성이 아무래도 힐스테이트가 조금 더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항상 비교할 때는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걸 선택하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두 곳 다 좋지만 여기서 꼭 내가 우열을 가려서 접근을 하자. 그럴 때는 대형 개발 호재와 조금이라도 접근성이 더 갖추고 있는 곳 그리고 지역적인 그 큰 힘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굳이 꼭 우열을 가린다라는 것조차도 웃기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을 꼭 정해야 된다라면 강남이 1번일 수밖에 없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강남 쪽에 있는 걸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투자자가 매수 시기를 견준다라는 거는요, 큰 의미는 없어요. 특히 이렇게 희소 가치 있는 걸 가지고요. 네. 희소 가치를 갖고 있는 대상을 내가 투자 대상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바로 진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매입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대표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네, 짧게. 신길동, 예. 신길 뉴타운 쪽에 네, 레미안 엑스팀이요. 네네네. 21평. 네. 네, 그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아파트는요, 네. 초소형 아파트는 갈수록 그 희소 가치가 상당히 부각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강남권 대비 낮은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또 신길 뉴타운에 해당되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둘 중에 고민하셨는데 한쪽에 손을 들어주시 참고해 보셔서 결정하시고요. 지역적인 특성까지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강남권 투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명쾌한 상담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전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연들 올라오고 있고요. 오픈 채팅방 연결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오픈 채팅방 많은 사연과 고민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신다고요? 너무 떨리고 걱정됩니다 하시면서 임해진흥 27평 혹은 옥수현대 28평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계세요. 임해는 판교 GTS역과 근접했고 옥수는 2대 업무지구 접근성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디 전망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서울과 지금 분당이 붙었습니다. 네. 서울과 분당 중에 어디가 더 나을 것이냐, 우리가 그러면 그 지역의 호재가 무엇이 있느냐를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옥수동 자체는 어쨌거나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좋은 곳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향후에 투자 목적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개발의 가치를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을 누린다면 좀 좋겠죠. 그리고 현재 물론 임해역 인근에 있는 저 진흥 아파트 자체가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옥수현대는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조금 덜 올라갔으면서 판교의 제2테크노밸리, 제3테크노밸리가 조성됨으로써 수요의 뒷받침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임해 쪽을 지금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삼아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 얼마나 더 이제 가치가 상승할지를 두고 고민을 해본다면 판교 쪽이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강동 레미안 팰리스 25평 분양받아서 현재 보유 중인데요.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 매도 시점
궁금하고요. 갈아타기 하는 게 좋을지까지 물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 강동구가요. 기존에는 강남 4구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었지만 사실상 강남 3구에 상당히 뒤처진 곳이라는 그 인식이 강했죠. 특히나 네. 오래된 아파트들이 머물러 존재를 하면서 거기에 좀 이제 주거 수준이 낮은 쪽에 그 대형 주거 타운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미지 자체가 조금 낮았었는데 지금은 그 낡았던 단지들이 전부 다 고가의 새 아파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강남의 배후 주거지가 아닌 자체적으로 자족 기능을 갖춘 곳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향후 한 4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강동구 지역 자체 내가 꾸준하게 발전을 하면서 기존의 역세권 중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 또한 가격 상승이 우상향을 계속 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강남권 대비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저렴한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전망 꽤 밝아 보인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에 신축인 숭인동 243번지 투룸을 분양받아서 지금 월세로 보유 중이라고 하시네요. 임대사업 등록 문제로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고민 중인데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숭인동 지금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그 동묘 역세권에서 위치가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지금 분양을 받으신 거라고 그러셨죠? 네. 이렇게 도심의 초역세권에 어떠한 것을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도심의 미래 가치와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 도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강북권 개발하겠습니다. 도심권 개발하겠습니다. 도심 상업지를 도심 상업지의 목적에 맞는 곳으로 부합하는 곳으로 더욱더 발전시키겠습니다라는 지금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가장 우수한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서울 도심권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오픈 채팅방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 조금 부담스럽다거나 빠른 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접속하셔서 한경TV 부동산 재테크 검색하신 뒤에 오늘의 전문가죠. 이동주 전문가 채팅방에 글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올게요. 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빠른 고민 해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주 대표님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도 역시나 세미나 준비를 해주셨고요. 호재와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의 무료 강연입니다. 대표님 어떤 이야기로 이번 주에 시청자분들 만나실 건가요?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호재는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네.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겠죠.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호재인데요. 네. 이 호재가 또 가공되는 호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재가 있고요. 아주 먼 미래에 미래에 실현될 그런 호재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구분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이 단기간이냐 중기간이냐 장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투자자한테 사실 유리한 건 별로 없겠죠. 자, 짧은 기간에 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고 어떻게 나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호재들이 어느 지역에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호재 또 확실한 호재여야 될 텐데 이동주 대표님이 풀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세미나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무료 강연 소식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호재와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8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의 무료 강연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 이 시간에는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핵심을 콕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고요. 0266-0321번으로 계속해서 전화주세요.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그 두 가지인데요. 네, 예, 하나는 제가 노원구 공릉동에 네, 효성 화운티뷰 38평을 가지고 입주자인데요. 네. 거주하고 있는데 네, 향후 전망하고 네, 또 하나는 3억에서 한 5억 정도 실투자금을 가지고 네. 임대 수익하고 투자 수익을 함께 볼 수 있는 걸 지금 강남 쪽에 강남 쪽에 아파트나 아니면 다세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어떤 게 나은지 좀 추천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여기 공릉동에는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네. 38평이 제가 첫 분양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거주하고 네. 계시는 효성 화운트빌 향후 전망 네. 진단 도와드리고요. 여유자금 3억에서 5억 정도로 수익과 차익을 함께 볼 수 있는 것도 좀 투자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 네. 투자 전략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바로 네. 만나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가지 고민이시네요. 현재 분양받아서 오랫동안 거주한 아파트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게 첫 번째고, 네. 예, 두 번째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강남권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보유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두 번째 이야기도 같이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혹시 아까 38평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럼 이게 방이 4개짜리인가요? 방이 3개입니다. 아, 방 3개짜리예요? 예, 그러면은 같은 30평대인데 평수를 조금 줄이셔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죠? 예. 혹시 이주할 생각은 아예 없으세요? 아니, 이주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좀 고려하고 예,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이 참 살기는 좋아요. 그죠? 예, 살기는 좋습니다. 예, 살기는 좋고 너무 좋은데 예. 살기는 좋은데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그죠? 예, 맞습니다. 사실 옆에 학교부터 여러 가지 시설도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특히 육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그 과학기술대나 서울여대도 이미 기숙사 같은 게 풍부하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을 충족시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원룸 같은 것들을 조금 활성화되는 그런 임대 시장이 발달하는 곳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어떤 이 7호선의 우측 쪽으로는 큰 개발 이슈가 없다 보니까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더뎌요.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똑같이 또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주를 했을 때, 예, 그죠? 또 지금처럼 다른 아파트들 막 올랐는데 내 아파트 또 덜 올랐어. 이런 속상함을 또 두 번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 고민이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네. 어쨌거나 이 지역 내에 오래 사셨으니까 지역을 크게 벗어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를 좀 처분하시고 이 처분한 가격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파트를 가면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많은 돈을 합하면 내가 부담이 가니까. 그래서 예, 이거를 처분하고 석계역 쪽으로 조금 붙으시고요. 예, 아니면 그 상계주공 있죠? 예, 노원역 일대. 예. 거기 30평대로 가시면 아마 이거 처분하고 가실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제가 예, 말씀하시죠. 네, 이렇게 가시면은 거주주택을 깔끔하게 해소하시는 거예요. 이 거주주택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으로 가시면은 예. 이거를 10년 보유한 것보다 이주하셔서 10년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노원역 근방에. 네, 그렇죠. 거기 30평대로 가시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강남 쪽에 다세대를 투자해서 또는 소형 아파트를 투자해서 이 월세 수익 플러스 차익을 조금 얻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거 아주 잘하신 생각이고요. 강남 쪽에 어디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거냐면 강남이 지금 서초역부터 삼성역까지가 딱 6개예요. 전철역 6개거든요. 예, 6개의 지하철역이 이 테헤란로가 원래 강남의 중심인데 지금까지 9호선과 7호선에 상당히 밀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다시 부활을 하려고 지금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호선 라인, 9호선 라인, 7호선 라인 이렇게 우선순위를 놓고 보시면은요 얼마든지 투자해서 좋은 물건 수익도 내고 차익도 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강남에서 다세대 주택이 갖는 특징은 상당히 많아요. 다른 곳하고는 틀려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다른 지역의 아파트처럼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강남의 다세대는. 예. 그러려면 똑같은 다세대지만 경쟁력을 갖춘 다세대가 분명히 있다란 말이죠. 그죠? 예. 이런 것들 투자하시면 좋으니까요. 이거는 방송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방송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릴 테니까 예. 방송 이후에 이 부분은 그때 가서 해결하시자고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와, 거주하고 계신 곳 투자 전략, 갈아타기 전략까지 도움 드렸는데 아버님 따로 고민하고 계셨던 그 투자 전략은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세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끝나고 다시 한번 통화해 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도움 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이동주 대표님.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동주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어머님? 네, 강북구 미아선동 신구 아파트 24평형 네. 현재 전세 주고 있는데요. 네. 올 11월에 만기인데 매도 타임과 네. 매도 후에 네. 서울 지역에 네. 35세대 주택이나 빌라 실거주로 교통이 편리하고 혹시라도 네. 나중에 매도할 경우 시세 타격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아동의 신구 아파트 매도 타이밍 먼저 짚어드리고요. 서울 지역에 이제 투룸 다세대 거주도 하시는데 차이까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예. 네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저희 인사는 나눴으니까 제가 바로 네. 지역 분석 들어갈게요. 네? 예. 네. 자, 신구 아파트의 매도 타이밍을 말씀하셨어요. 네네. 자, 여기 지금 임대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세 주고 있어요. 이게 올해 11월이 만기예요. 예, 11월 29일. 네, 이 신구 아파트가 실거주 아파트는 맞아요. 그죠? 예. 근데 투자 목적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누가 입주하겠어요? 실거주자들이 입주하겠죠? 네. 그럼 임차인이 있으면 입주를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임대 기간에 맞춰서 그냥 반드시 처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네네. 네, 처분할 생각 잘 하신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거를 처분하면 얼마 정도 돼요? 이게 지금 시세가 한 2억 6천? 2억 6천? 예. 자, 2억 6천에서 뭐 3억 사이라고 보고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대출을 조금 하실 건가요? 예. 대출을 조금 안고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플러스 차익도 조금 얻을 수 있는 거. 그런데 나중에 매도할 경우에. 네네. 그런데 네. 지금 도심권의 다세대를 선택하셨어요. 그죠? 예. 도심권의 다세대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네. 실거주 목적이다.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다세대로 실거주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도심권의 다세대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우리가 투자 목적에 조금 더 가까워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처분한 금액대로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거주 플러스 차익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조금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통이 편리한 곳도 좋아요. 하지만 네. 이 강북권에서 앞으로 교통이 편리해질 곳도 있단 말이죠. 그런 곳을 가시면 지금 보유자금 내에서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지역이 번동 지역이 될 것이고 월계동 지역이 될 거예요. 번동하고 월계동. 네. 번동하고 월계동 보면 동북선이 지금 확정됐어요. 네. 그 동북선이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네. 그 지역을 가시면 투입 금액 대비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움직이셔야. 지금 저희 11월에. 그러니까 11월에 움직이셔도 돼요. 11월 내년 11월인가요? 네. 아니, 올해 11월에. 11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이거 처분해서 계약금 받자마자 거기 가서 계약하시면 되는 거예요. 번동이나 월계동이에요? 그렇죠. 거기 가서 예. 이미 그 지역 부동산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어디가 지금 여기 들어온다라는 거를. 예. 네, 이제 번동에 보면 주공 아파트 있고 월계동 가면 거기도 주공 아파트 있어요. 네. 거기를 꼭 가세요. 거기를. 주공 아파트를 꼭 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 이 금액대로 거기 가서 움직이시면은요. 네. 오히려 그 투자 목적이 강한 도심 다세대보다는 그 현재 실거주하면서 차익을 많이 얻기가 아주 좋아요. 지금 시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빨리 움직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이렇게 거주하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곳 여전히 남아 있군요.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 방배동에 네, 875-17 네, 거기를 전세 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망이 어떤가 좀 보고 네. 매도 시기 좀 네. 잡으려고요. 알겠습니다. 875-17 번지 맞고요, 어머님. 네. 네, 방배동이고요. 여기 지금 세를 주고 보유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런지 매도 타이밍 대표님 언제로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뭐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한 4년 됐어요. 4년 됐고요. 주택은 몇 년 된 거예요? 이거 10년 넘었어요. 아, 10년 넘었어요? 네. 혹시 뭐 면적은 어느 정도나 돼요? 한 20평 정도? 꽤 크네요. 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조금 더 보유하세요. 네. 혹시 이거 말고 거주주택도 있으시죠? 예. 이거 뭐 임대사업 등록해 놓으셨어요? 안 했어요. 아, 안 하셨어요? 네. 아, 거주 연도가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임대사업 등록하셔도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기다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지금 방배동이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예. 서울 시내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은 법령이 없어져 못해요, 이제. 네. 그러니까 되게 특수성도 갖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장제터널 개통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예. 또 장제터널을 개통하면 올해 그 상반기에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방역에서 서초역까지 뭐 철도 셔틀 이렇게 운영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내방역 역세권이에요. 그죠? 예.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거냐면 대규모 아파트,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방역과 서초역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내방역 세권 자체가 번화해질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지금 현재 내방역 보면 약간 좀 썰렁해요. 그죠? 네. 역세권이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좀 허전한 역세권?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역세권이 용트름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내 거는 지금 역세권의 첫 블럭에 해당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가면 갈수록 이 역세권이 이제 상업지화로 바꾸 확장을 하는 거니까 내가 입지해 있는 곳은 누가 들어오든 대규모 개발이 아닌 소규모 개발을 하더라도 상업지로 개발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유하면 할수록 유리했지 불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아시겠죠? 조금 더 보유하세요. 그리고 좀 더 떨어진데, 네. 좀 더 떨어진데, 12-70에, 네. 그것도 방배동인데, 그거 네. 갖고 있는데, 네.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이 아직 본격적인 이주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주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해요. 네. 갖고 계세요. 네네. 예, 어머니 여기 이제 지역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곳에 부동산을 2개나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특히 첫 번째 짚어주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기지개를 펼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까 마음 편히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이동주 대표의 자세하고 명쾌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좀 더 빠른 상담 원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고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효창동의 효창파크 프로지오 33평의 미래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매도하고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로 갈아타는 건 어떨지 혹은 계속 보유하고 여유자금으로 노량진 뉴타운 혹은 전농 9구역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2가지로 질문을 해주셨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용산권을 지금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노량진 뉴타운으로 갈 것이냐, 전농 9구역으로 갈 것이냐라고 지금 그 고민이신 건데 네. 용산을 포기할 일이 없죠. 용산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지금 효창파크 프루지오도 상당히 가격은 올랐을 텐데 서빙고의 신동아 아파트는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영향 수혜를 받는 곳이거든요. 당연히 용산의 큰 개발 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 용산권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소형 아파트 관련된 질문인데요. 서초동 남부터미널 인근의 소형 아파트 분양받아도 괜찮을까요? 분양가는 3억 9천입니다. 투자 목적이고요. 임대사업 등록 안 하고 3, 4년 보유 후에 매도하면 어떨까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괜찮습니다. 남부터미널 근처에 소형 아파트니까 네.
자, 강남 지역의 가장 희소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형 아파트들이거든요. 물론 구조를 또 면밀히 좀 살펴보고 추가적인 검토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은 어쨌건 남부터미널 3호선 역세권이고 여기에 희소성을 갖추고 있는 소형 아파트고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는 1, 2인 가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매수입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분당이네요. 분당 미금 까치 롯데 4단지 26평과 서현동 한양 아파트 29평을 놓고 고민 중이신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금은 신분당선 역세권이고 서현은 학군이 우세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자, 이 분당 내에서 움직일 때는요. 이렇게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샀지만 결국은 호재를 내가 가격을 월등하게 올려줄 수 있는 호재를 노리고 들어가는 시점이 지금 분당 들어가는 시점인데 분당의 아파트 시장이 크게 움직여주는 시기는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분당의 재건축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활성화될 시장이 분당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되면서 가장 재건축에 가깝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서현역 일대 아파트 몇 개 안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한양이 물론 용적률이 거의 200%에 근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건축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붙을 수 있는 아파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금 역세권에는 롯데 단지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향후 개발 시장이 펼쳐졌을 때 개발의 조건을 조금 더 갖추고 있는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을 고려한다면 서현역 쪽으로 가보시는 게 좋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오픈 채팅방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채택이 안 돼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전화로 고민 남겨주세요. 026676-0321번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미국의 영주권자인데요. 네. 성수동 2가 321-92 다세대 주택 투자 목적으로 샀어요. 네. 근데 한 5년, 6년 됐는데 산 값이 그대로 제자리거든요. 네. 이제 향후 전망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성수동 2갑 321-92번지 좀 다세대요. 네, 다세대 네. 주택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안 올라서 답답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런지 대표님 향후 전망 짚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영주권자신데 지금 저희 나라에 계신 거예요, 한국에? 네, 근데 집이 네. 두 채인데요. 네. 이게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하는데 영주권자는 아무 혜택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에요. 네, 어쨌거나 그 외국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따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네.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맞고요. 네. 일단 그 성수동에 지금 이건 언제 사신 거예요, 그러면? 한 5년, 6년 됐어요. 한 6년 정도 되셨어요? 네. 그럼 그때 대비 가격은 조금 오르지 않았나요? 뭐 올랐어도 뭐 팔리지도 않고 내나 그 값이에요. 올랐는데 팔리지도 않았고 내나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값이래. 싸게 내놔도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네. 오래된 거 사셨어요? 아니 그때 당시엔 신축인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네. 왜냐면 성수동이 크게 개발이 이렇게 있어요. 한강변 개발,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중공업 지역이 IT 산업지구 개발. 네. IT 여기가 산업개발진흥지구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건 있잖아요. 네. 이쪽에 좌측으로는 여기가 그 특화지구, 상권의 특화지구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앞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여기서 쭉 내려오는 길 쪽 있잖아요. 네. 여기가 지금 또 이 특화지구 플러스 해갖고 여기가 지금 카페거리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네. 그리고 뚝섬역하고 서울숲역회 일대 뭐 재개발 재건축의 가능성.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지루하게 기다렸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체 이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혀 있었는데, 근데 이제부터 체계가 잡혀서 서서히 변화할 거고 한강변의 개발이 본격화됨으로써 이 성수동 이 남쪽 특히 2호선 기준으로 남쪽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세요. 네. 예, 갖고 있으면서 주거지가 지금 상업화로 지금 바뀌는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했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즐기는 단계로 가자. 지금 이 시기에 딱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 4, 5년 정도 기다리셨다가 그 충분히 가격 상승 이루고 난 뒤에 처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올랐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상승한다고 하니까 보유 의견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생방송 중에 전화 주신 모든 분들의 사연 이동주 대표님이 방송 끝나고 체크해드리니까 전화 남겨주시고요. 오늘 상담 이후에는 부동산 물건도 소개해드리는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이동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